자, 세 번째 시간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출석 먼저 부르겠습니다. 공채은님, 네, 김민선님, 김재영님, 네. 박상은님, 네, 박준환님, 네, 손채영님, 유수진님, 최서연님, 현주영님, 자, 제가 다음 문제를 가져왔어요. 복사해서 가져왔고, 각각의 자동차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리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를 보면 일단 에러가 나고 있죠. 밑줄이 그어져 있죠. 빨간색으로. 컴파일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냐 하고 마우스를 올려보면 A자동차 1이 없대요. 그래서 해결책 보면은 여기 변수로 A자동차 1 만들어준다, 필드 만들어준다, 이런 거 있죠. 지금 여러분들 근데 로컬 베리에이블, 필드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알고 잘 써먹을 수 있을 때 얘는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봤는데 내가 아는 게 있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땐 쓰셔도 돼요. 내가 봤는데 이게 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쓰지 마세요. 궁금하면 눌러보시고 다시 돌려보는 걸로 한번 경험은 해보실 수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를 가지고서 쟤를 가지고 뭔가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하다 보면 코드가 점점 산으로 갑니다. 저것만 가지고 해결을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알 때 사용을 해 주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근데 유출을 할 수가 있죠. 왜 이게 에러가 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경험을 통해서 유출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변수에 이런 거 붙여서 변수라고 t를 내주기로 했고, 얘가 변수일 거라고 우리가 유출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유출을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타입이 왜 자동차예요? 지금 얘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두 개만 보고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랑 클래스 자동차 있는 거 보고 얘가 어떤 타입일지 유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디에 있을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자동차 클래스가 있고요. 얘가 자동차래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유출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문제 풀 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이거부터 하죠. 이렇게 해서 자동차 2도 일단 오류가 없게끔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실행문인데 없다고 지금 에러가 나고 있잖아요. 얘는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듭니다. 퍼블릭 지워버리고, 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갑자기 다시 여기에 빨간 줄이 뜨고 있죠. 에러 내용을 보면 The local variable 자동차 1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local variable은 지역 변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initialize는 초기화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A 자동차 1이라는 애가, 이 지역 변수인 A 자동차 1이라는 애가 초기화가 안 됐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화라는 거는 우리가 자, 여기서 이 두 개 중에 초기화는 뭐예요? 밑에 거죠. 얘는 변수 선언이고요. 얘는 변수 초기화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변수 선언만 해놓고 뭔가 한 게 없잖아요. 그걸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결책을 보면은 initialize variable이 있어요. 이거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은 이게 아닐 거예요.
왜냐면 얘가 해결해준 해결책대로 해도 지금 워닝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우리는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줄 거잖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도 동일하게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일단 에러가 없어요. 자,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여기가 빈칸이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기능은 실행이 된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기능이 실행될 때 어떤 작업을 하게끔 기능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를 실행시켰을 때 나오죠. 나오는 것까지 한 거예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면 풀어 나가시면 돼요. 일단 에러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춰 놓는데, 우리가 해왔던 방식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에러를 없애 나가 보다가 보면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출력하는 것까지 왔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네, 자동차 2가 출력이 될 때, 자동차 2가 달리다 메서드를 실행을 할 때는 속력이 얘 걸로 바뀌어야 되죠. 속력이 서로 다르니까 다른 속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일단 우리가 뭔가 하나를 또 유추할 수가 있죠. 이 최고 속력이라고 하는 애가 서로 다른 거니까, 그럼 얘를 지금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어딘가에. 그죠? 이렇게 얘네가 갖고 있어야 이걸 꺼내서 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변수 하나를 또 만들어서 여기다 담아놓으면 되겠구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최고 속력을 만들었어요. 그럼 담아야죠. 지금 여기서 실행하면 어차피 바뀌는 거 없어요. 이거 만든 거 사용도 안 했고 뭔가 데이터를 실제로 담지도 않았고요. 여기를 바꿔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 뭔가 만드는 것까지 온 거예요. 이러고 값을 담아줘야 돼요. 얘는 230이라고 하니까 230 넣어줄 거고요. 얘한테는 210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 얘가 이 값들을 담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만든 이 뉴 자동차로 만든 이 객체에 최고 속력이라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230이 지금 담겨 있는 거죠. 또 여기서 만든 객체한테도 공간이 있고 210을 담은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메서드가 있는 거고, 얘는 달리다 메서드인 거고. 그럼 우리가 아까 메서드가 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에 접근을 해서 얘한테 나 네 값을 쓸 거야 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것만 해주면 되겠네요. 어때요? 지금 얘가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디스 리모컨을 작동시켜서 최고 속력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230, 210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 객체 A자동차 1번 객체랑 연결된 A자동차 1에서 달리다를 실행할 때는 그 객체 안에는 최고 속력이라는 공간 안에 230이 들어있는 거고, 2번 객체랑 연결된 A자동차 2 얘가 달리다를 실행을 할 때는 그 객체 안에 최고 속력 공간에는 210이 들어있는 거니까 각각 자기한테 들어있는 자기 객체 안에서 다른 공간에 들어있는 값들을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각각. 그래서 이런 결과를 이제 맞이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또 가져올게요. 이번에는 번호가 다른 각각의 자동차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리게 해달래요. 그럼 우리 지금 필요한 게 뭐뭐가 있죠?
번호가 달라야 되니까 번호 필요할 거고요. 각각의 자동차란 얘기는 최소 2개 이상의 객체가 필요한 거죠. 자동차 2대 이상이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서로 다른 또 최고 속력이래요. 우리한테 최고 속력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달리게 해달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달리게 하는 뭔가 또 동사적인 일을 하는 친구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만들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이건 아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쭉 이어서 갈게요. 자, 일단 자동차 2대 만들었어요. 그죠? 1번, 2번. 그리고 나서 메서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 뭐라고요? 이 2개 필요한 거죠. 서로 다른 번호랑 최고 속력을 가져야 되니까 공간이 있어야 서로 다른 값을 넣어서 1번 객체랑 2번 객체가 각각 실행될 때 그 객체 안에 다른 값들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까지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러고 나서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죠?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없으니까 아까처럼 얘를 넣어주면 똑같이 이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변경을 해줘야 될 건 이 번호랑 최고 속력이네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지금 작성한 게 뭐죠? 달리다 메서드 안에 번호랑 최고 속력 공간 또 하나 파주고 거기다가 얘네 디스 리모컨 작동시켜서 얘 작동시켜서 원래 있던 번호 공간에 있는 애 메서드가 가져다 쓰는 거고 원래 있던 최고 속력 공간 안에 있는 값 메서드가 가져다 쓰는 거죠. 그걸 지금 이렇게 메서드 안에서 만든 애들한테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얘네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걸 한 거예요. 그럼 얘를 시각화를 한번 할까요? 아까 거 문제에서 안 했으니까. 자, 이제 이 그림들은 머리에 있으셔야 돼요. 계속 해오고 있는 거니까. 얘는 A1, 얘는 A2. 얘네 둘은 둘 다 자동차고요. 그리고 리모컨 있을 거고 연결하고, 리모컨 있을 거고 연결하고. 얘는 번호, 얘는 최고 속력. 얘도 동일하겠죠. 그리고 얘는 달리다. 얘도 동일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네, 여기 얘를 클릭을 해서 달리다 얘를 실행을 하겠다는 거죠. 얘를 클릭해서 얘한테 일을 시켜서 얘를 실행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이 달리다라는 메서드 안에 번호, 최고 속력 이거 2개 들어있는 거고 공간이
그 안에서 이 메서드는 무슨 일을 하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하죠 그냥. 자, 여기 안에 번호 최고 속력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메서드가 얘가 지금 버튼을 눌러서 와가지고 이 메서드 실행하라고 했잖아요. 메서드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 얘는 얘를 눌러서 요 안에 있는 거, 요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받아서 넣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또 다른 이제 출력문 그 부분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자, 이 지금 우리가 작업한 이거의 시각화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거고요. 얘는 그쵸? 지금 얘랑 위에서 한 A1이랑 연결된 리모컨으로 한 작업이랑 A2랑 연결된 이 작업이랑 동일하겠죠? 그쵸? 같은 클래스 보고 만들었으니까, 같은 설계도로 만든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잘 나올, 잘 안 나오죠? 이거 왜 안 나오죠? 왜 번호랑 최고 속력 다 0으로 나왔을까요? 값을 넣어준 적이 없죠, 우리는. 변수 있어요. 설계도 안에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간에 값을 뭔가를 넣어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값을 넣어줘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값을 넣어줘야 이 시각화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안에 값을 넣는 걸 안 한 거잖아요. 얘 눌러서 여기 안에다가 뭐 1 넣겠다, 눌러서 230 넣겠다 이런 걸 안 했던 거라 0이 나왔던 거죠. 그럼 우리는 값을 넣어준 적이 없는데 왜 0이 나왔죠? 번호랑 최고 속력은 타입이 인트죠, 인트. 얘는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형 타입의 기본값인 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저번에 이제 수업 때 했었던 거, 불린 타입은 그럼 기본값이 뭐였죠? 펄스였고, 스트링은 기본값이 뭐였죠? 널이었어요, 널. 이거는 좀 짧게 지나간 거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또 키워드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다가 자바 0 널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이게 제가 널이랑 0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아예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자바 자바에서 널과 0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고 쓰는 거랑 모르고 쓰는 건 다르니까요. 한 번쯤 찾아보시고요. 뭐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얘는 설명은 없고 그림만 있는 거예요. 이게 널이고요, 이게 0이에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거는 좋은 예시예요. 설명은 없지만 그림으로만 보면 되게 좋은 예시고, 이거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이거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설명까지 써놓은 글들은 구글링을 좀 더 해보시고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널과 0은 좀 명확히 다른 거기 때문에 알고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문제로 이렇게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디스 생략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디스를 한번 생략을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디스는 생략을 원래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헷갈릴까봐 안 할 거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디스를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뭔가 에러가 나고 있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local variable 번호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이거 아까 봤던 에러죠. 우리 아까 봤었던 에러예요. 이 지역 변수 번호라는 이 지역 변수는 initialize 초기화가 안 됐대요. 왜? 난 여기서 위에서 값 넣었는데 번호 1 넣어줬잖아요. 우리는 객체한테 값을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요? 자,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색깔을 먼저 한번 볼까요? 하이라이팅 되는 거. 지금 하이라이팅이 얘랑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쓰이는 거고 이렇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쵸? 우린 하이라이팅으로 이걸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얘가 이렇게 쓰여서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그걸 쓰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얘는 얘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얘를 찾고 있죠. 근데 우리 얘 값 넣어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퀄 마크 좌변에 있는 게 변수고 그 외의 건 값이에요. 우린 이 변호라는 이 변수한테 지금 이 친구한테 값이라는 걸 데이터라는 걸 넣은 적이 없는데 그걸 값으로서 쓰려고 하는 거죠. 이건 지금 뭘 하려고 한 거랑 똑같냐면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int a 변수 선언했죠. 근데 초기화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출력하겠대요. 그랬더니 얘가 뱉어주는 오류가 밑에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지역 변수 a는 초기화 된 적이 없다. 초기화해서 써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초기화를 안 했음에도 아까 0이 나오는 걸 알아요. 왜? 디폴트 값이 있으니까. 그건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사용했던 여기다가 아까가 디스 번호였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에러가 없이 출력이 됐잖아요. 그쵸? 출력이 실제로 되면서 0kg가 나왔어요. 이거는 되는데 왜 이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제 쓰레기 값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자바에서는 쓰레기 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좀 애매해요. 네, 좀 애매하고 그건 이제 C나 이런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표현인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자바는 쓰레기 값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얘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리지?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디스 번호가 있어요. 지금 이거 초기화를, 그러니까 int 번호, 달리다 메서드 안에 있는 이 친구, 얘를 이걸 한 다음에 초기화를 디스 번호로 한 거죠. 얘는 이 값을 넣겠다잖아요. 근데 지금 얘도 돌아가 보면 얘죠. 그럼 얘도 지금 초기화가 안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기화가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얘는 되고, 제가 이거를 아까 방금 지웠을 때 얘는 안 돼요. 이건 약간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서 이론적인 부분을 파고들면은 저도 몰라요, 그 개념은. 근데 변수를 사용할 때 이게 이제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의 그런 이제 관계, 그리고 객체에서 활용되는 그 관계에서 이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말로써 설명을 드리기가 좀 난해하네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쓸 수 없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아까처럼 이게 됐던 경우 이거를 그냥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안 쓰면 돼요.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는 안 쓴다, 이거는 잘못됐다 라고 인식을 그냥 가져주시고, 이거까지 이해를 하려고 깊이 들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실 명확한 답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관련 서적이나 논문 쪽을 찾아보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이렇게 썼을 때 지금 하이라이팅이 얘를 찾고 있었잖아요, 이거. 그래서 얘는 초기화된 적이 없는데 값으로서 뭔가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름이 만약에 여기가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차량 번호라고만 바뀌어도 디스 생략돼요. 바로 색깔 바뀌었죠. 그리고 이거 찾아가고 있죠. 이름이 같을 때 디스가 생략이 되면은 얘가 이제 혼동을 하는 거예요, 자바가. 이 얘를 찾아가야 되는지 얘를 찾아가야 되는지 자바 스스로가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에 있는 애 찾아갔다가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스를 무조건 생략이 가능한 건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뭔가 작성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자 이거 보면 어때요? 얘는 디스를 안 썼고요, 얘는 디스를 썼어요. 실제로 이제 실무에 나가서 소스를 보면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보면은 하이라이팅이나 뭐 색깔로 구별이 되기 전에 만약에 그냥 그런 구별이 안 된 상태로 봤다, 코드만 봤다, 얘랑 얘 어떻게 생각하죠? 다르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얘는 디스가 없는데 얘는 디스가 있어요. 아 그럼 얘는 자기 거 갖다 쓴 거고 얘는 어디서 나왔지? 라고 하고 한 번 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짤 때 중요한 것 중에 약간 통일성 같은 것도 있는데, 내가 어떤 구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거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가면서 구조를 짰어요. 쭉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중간에 갑자기 뭐 1번 소괄호, 2번 소괄호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통일성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 2, 3, 4로 내려가다가 5번 소괄호, 6번 소괄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7번 점이래요. 이 구조면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모르는 상태를 읽을 때 이 5, 6에 대해서 의심을 하겠죠. 얘네는 왜 구조가 다르지? 하면서 뭐 이 내부적인 내용인가? 라고 의심을 하게 돼요. 근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그 착오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코드에도 약간 통일성 같은 게 좀 지켜주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디스를 쓸 거면 다 써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10년 뒤에 내가 봐도 안 헷갈려요. 근데 안 쓸 거면 차라리 다 쓰지 마세요. 그게 나아요. 근데 우리는 연습하는 과정이라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게 써있든 안 써있든 뭔지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쓰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써주세요, 앞으로도.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내 코드 협업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코드를 가져다가 쓸 때도 나한테 이것 때문에 질문하는 일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개발은 혼자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협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자동차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럼 앞에 범퍼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앞에 뭐 운전석, 조수석, 뭐 트렁크, 뒷좌석 다 따로따로 기능을 맡아서 수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개발자들이. 그럼 여기서 대충 그려본 것만 해도 지금 6명이죠. 이 6명이 이제 이런 걸 뜯어서 만드는데, 제가 여기서 제 운전석이에요,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기능이 여기도 필요하대요. 그럼 이 사람이 만들지 않고 저한테 와서 이거 가져가서 쓰려고 해요.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기능이 같다면, 유사하다면. 그래서 저는 흔쾌히 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걸 가져가서 쓰겠죠. 근데 자기 거에 적용하다 보니까 제 코드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와서 저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럼 저는 제 일을 하다가 이 사람 질문을 받아야 돼요. 대답을 해주겠죠. 이게 한 명이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쓴대요. 2명이 늘었죠.
이 사람들도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이런 거, 내 거를 가져다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내 코드에 대한 질문 때문에 나는 일을 못해요, 정작.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협업을 하다 보면. 개발은 보통 이제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시간에 되게 많이 쫓기게 되는데, 그럼 야근을 하게 되고, 야근하면 피곤하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예민해져요. 피곤이 쌓이고 피로가 누적이 되니까 예민해진 상태에서 이런 질문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대답을 해줘요. 근데 한 명이 할 때, 두 명이 할 때, 세 명이 할 때 똑같은 대답을 하다 보면 사람이 짜증나죠.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뭐 문서화해서 이거는 이런 거다라고 명시해놓고 이거 갖다 쓰세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코드 안에 이런 주석 코멘트, 그리고 이런 내 명확한 의도, 코드로 나타날 수 있는 내 의도 같은 거를 최대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불필요한 불상사를 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던 거고, 저랑 같이 일하던 다른 개발자분들이 제 거를 가져다 쓰려고 하는데 하루 왼종일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한테 이걸 대답해줬다가 이 사람한테 이걸 대답해줬다가 이러다가 하루를 진짜 통으로 날려버린 적도 많아요. 나는 막상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쌓여있고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일할 시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우리는 디스 쓰기로 했으니까 그냥 계속 쓰세요. 디스는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쓸 필요 없다 그랬죠. 이렇게만 해줘도 변수 굳이 만들 필요 없이 잘 되는 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디스를 꼭 붙여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수업 중에 저도 이제 습관처럼 까먹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저기 디스 빠졌는데요? 이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쓰겠습니다. 저도 깜빡깜빡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요거는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거를 하는 게 낫겠다. 어디 갔어? 제가 이거를 열어드릴 거예요. 아이고.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은 밑에 이거 3개 생겼을 거예요. 문제. 1번 변수의 값 할당 과정 설명 이거 하나 있고요. 레퍼런스 변수의 값 할당 과정 설명 이거 있고요. 버전 2가 있습니다. 자, 요거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리고 제가 따로 다뤄드리진 않을 거고 정답을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미리 오픈을 좀 할게요. 여기 정답 보시면 일단 1번 변수의 값 할당 과정 설명 정답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좀 전에 준하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값이라는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정답에. 근데 이거는 이제 무시해 주세요. 이 쓰레기 값 관련된 내용은 그냥 무시를 해주세요. 이거는 자바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1번 변수의 값 할당 과정 그 문제 정답이에요. 정답. 이게 정답인데, 자, 여기 보면 초기에는 x의 쓰레기 값인 0이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뒤에 거는. 근데 이 앞에 이거는 조금 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여기에는 쓰레기 값이 아니라 디폴트 값인 0이 들어간다가 맞는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이제 밑에 레퍼런스 변수의 그 할당 과정 문제들도 정답을 보시면은 뭐 쓰레기 리모컨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를 또 복사해서 보면은 쓰레기 네, 여기 쓰레기 리모컨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무시해주세요. 쓰레기라는 단어를 빼면 돼요. 그냥 쓰레기 빼고 쓰레기 대신에 디폴트 혹은 기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같이 오픈을 했지만 정답을 보지 않고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이 설명들을 써보세요. 이 문제들 계속 반복을 해왔던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과 시각화로 표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 머릿속에서 따로 생각하지 않고도 이해가 되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정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디테일하게 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 쓸 수 있는 걸 다 써보세요. 이것만 보고 내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자, 이 문제 이제 더 하실 분들은 뭐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한번 쭉 해보시고요. 정리해보시고 정답이랑 비교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쓰레기값 그 부분만 좀 유의해서 결과를 봐주시고요. 제가 다른 거 하나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부분인데 약간 맛보기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자동차 점 달리다 해서 달리다 메서드 실행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는 이 앞에 있는 이 자동차 이 한 줄만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예상을 해보면 얘가 변수였죠. 그쵸? 우리가 아까도 이거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만 있는 상태로 변수 만들어주고 클래스에다가 뭐 객체란다 설계도에다가 메서드 만들어주고 이런 걸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얘는 변수가 아니에요. 자, 좀 간단하게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니까 간단하게만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 의도를 말씀을 드리면 이 자동차는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러니까 클래스한테 직접 메서드를 실행하게끔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일단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메서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얘가 좀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과는 다른 메서드 하나를 만들어 줬죠. 여기서 퍼블릭은 동일하게 지워주면 되고요. 지금 원래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던 메서드는 이 형태였잖아요. 보이드의 메서드명 그리고 소괄호 중괄호. 근데 얘는 만들어준 걸 보니까 이게 붙었네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게. 그랬더니 에러가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 노란 줄 생겼죠? 이거 보면 스태틱 메서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다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가 말하는 이 에러 내용이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것처럼 말을 하는지 그럼 분위기 정도만 파악을 해주셔도 돼요. 실제로 에러 파악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태틱 메서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뭔가
노란색 경고를 주고 있죠. 우리가 그 전에 쓸 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실제로 얘만 지워도 얘는 안 되고요. 얘는 에러가 사라졌죠. 경고가.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스태틱에 대해서 좀 깊게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왔을 때 얘를 그냥 흐름만 해석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흐름조차도 해석이 안 될 때 있어요. 혹은 뭔가 해석이 된 것 같지만 이제 내가 해석을 잘못했다던가 할 수 있겠죠. 그럼 생각한 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면 알려줍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나왔는지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여기서 공부를 찾아서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거 스태틱, 다음 시간에 이 스태틱 관련된 부분을 또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